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JSTL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표현 코드, 웹 브라우저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코드, HTML, 그렇죠? HTML 형식으로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JSTL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JSTL을 사용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실상 조건문, 반복문, 변수 이 정도만 살펴본 거라서 이 JSTL을 가지고 막 엄청 복잡한 코드를 짜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이유가, 구조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JSP 파일을 하나의 페이지, 예를 들어서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면은 로그인.jsp, 그래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 로그인 기능이 되는 페이지, 그리고 뭐 게시물 리스트다 그러면은 게시물 리스트.jsp에서 게시물의 페이지,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 각 기능별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 JSP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4 자, JSP 파일을 제가 두 개 만들어 볼게요. JSP 테스트 1 그리고 역시 JSP 테스트 2. 자, 이런 JSP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물론 JSP 하나에서 뭐 또 다 해보려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코드를 넣는 것은 좋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이 페이지를 네이버 같은 데서 보면 메인 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뉴스를 눌렀을 때 뉴스 페이지가 뜨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조건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서 페이지를 수십 개를 뭐 한 페이지에서 다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기능, 각 모듈별로 필요한 기능에 맞게 페이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JSP를 여러 개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게시물 목록이다, 게시물을 뿌려주는 기능을 여기다 정의를 하게 될 테고요. 여기는 여기서 게시물 등록하는 페이지다, 뭐 등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페이지 두 개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켜주고요. 자, 서버 스타터 다 떴죠. 자, 그럼 http 127.0.0.1 저는 여기 다 적어놨네요. 그래서 테스트 1 .jsp. 잠시만요. 이게 9,000분 잠시만요.
디스코드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 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채널에 안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여기 다행히도 저희가 아직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만드는 것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JSTL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이런 태그 형식으로 작성하는 법을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JSP 파일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을 때, 저는 폴더 데이사 해가지고 폴더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테스트1, 테스트2 JSP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1, 이 JSP 파일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기능을 또 다른 JSP 파일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직접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거를 list.jsp로 바꾸고, 자, 하나는 add 폼이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해서 이 list.jsp가 게시물 목록이 될 거고, 이 add 폼 여기를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한 페이지로 삼겠습니다. 물론 아직 기능을 구현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JSP 파일 2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서 일단 이 파일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했죠? 요 list.jsp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list.jsp. 자, 혹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주소창 이제 다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폴더 구조를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프로젝트 명까지 하면은 여기 웹 컨텐트 폴더에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은 우리 여기서 어제 했던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임포트가 필요하죠. 임포트 역시 가져옵니다. DAO도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안되는데, 자, 요거는 XAMPP에서 DBMS를 켜줘야겠죠. 자, 요거 스타트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 자, 혹시라도 요거 지금 안되시는 분들은,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오키스 한번 같이 해봤던 내용인데, 혹시라도 안되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볼 테니까 안되시면 얘기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DB 접속이 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불러오면 DB에서 내용을 꺼내오죠. 일단 여기까지 리스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애드폼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등록을 하자 이거예요. 등록. 자, 등록을 하려면 요 DAO 쪽에 DB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DAO 쪽에 등록하는 메서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등록하는 메서드가 없네요. 이게 지금 주소록 버전으로 돼 있어서 이거 좀 삭제할게요. 그냥 이거 이렇게 삭제하고, 자, 등록을 위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꺼주고요. public void insert article.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죠? 그 DB 여기 있는 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커넥션 얻어와야 되고, 그 스테이트먼트 구해와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익셉션 처리는 이거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d throws declaration 던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쿼리 작성하는 거죠. 쿼리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쿼리 테스트 하려면은 이거 켜봐야겠네요. 요 SQL YOG.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서트를 하는 거죠. 어디에? 게시물, 아티클. 이렇게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좀 다른 게 선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유주 해가지고 제 걸로 한번 다시 선택을 할게요. JSP. 자, 저는 이제 제 DB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DB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다 이제 인서트를 하자. 그럼 insert into article set id는 auto increment 걸려 있을 테니까 차례대로 레그 데이트부터. 자, 오늘 날짜를 구하고 싶으면 now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타이틀은 제목 1, body 내용 1, 보드 아이디.
요거는 그냥 1로 고정하겠습니다. 1이 아마 자유 게시판인가? 그럴 텐데. 멤버 아이디. 자, 요것도 일단 1로 고정할게요. 홍길동. 라이터랑 패스워드는 비회원에 관련된 거라서 내비 두고요. 히트는 0. 자, 그리고 이거 저희 DB 시간에 여기가 너를 허용하지 않느냐 이 제약 조건 걸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DSC 아티클 해주면 이 테이블에 상태 정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다 너를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를 허용하지 않게 노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너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안 했잖아요. 뭐를? 라이터랑 패스워드를 언급을 안 했죠. 이거를 이 JDBC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널 허용하지 않았는데 너를 넣으려고 해서 에러가 났다. 이런 에러가 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줄게요. 라이터에 공백 넣어주고요. 패스워드 역시 공백 이렇게 넣어줄게요. 됐죠? 이게 이제 완성된 인서트 쿼리가 되겠습니다. 실행해서 잘 되는지 보고 석세스 잘 들어가죠. 추가가 잘 되죠. 그럼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요. 잘 작동되는 쿼리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 여기 빼주세요. 이거 문자열 안에 완성된 쿼리 안에 이 세미콜론을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요.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stmt.execute update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호출을 했을 때 요게 잘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등록 페이지는 어디입니까? 요 애드폼이죠, 여기. 자, 여기서 불러와야겠죠. DAO를. 리스트 여기서 똑같이 DAO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DAO insert article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addform.jsp 페이지를 호출을 하면은 이 자바 코드가 실행되면서 게시물 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가 보여지겠죠. 자, 이 리스트를 좀 잘 보기 위해서 너무 많아서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5개 나오죠. 7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요거 지울게요. 딜리트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3개 정도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서버 올리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서버를
다시 내렸다 올려주시고, 일단 이거 3개만 나오고요. 저희가 페이징을 따로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계속 밑으로 내려야 돼서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좀 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요 add form.jsp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게 처리가 되면서 넘어오겠죠. 결과적으로 DB에 게시물 하나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add form.jsp. 그럼 게시물 등록 떴죠.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 JSP 페이지가 호출이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그러면서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JSP 페이지에서 우리가 우리 서버에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잘 됐는지는 다시 list.jsp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 추가됐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list.jsp를 보시면 add form 하신 다음에 이러면 게시물이 하나 또 추가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트로 가고 싶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list.jsp라고 직접 치지 않고 쉽게 가고 싶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HTML에서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링크 태그였죠. 링크 태그, A 태그. 그래서 여기다 링크 걸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list.jsp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그 A 태그만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게시물 등록이라는 이 JSP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서 A 태그. 자, A 태그에는 모든 태그에는 제가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 JSTL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속성이라는 건 이렇게 태그명이 있으면 이 태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성 값에다가 뭘 주냐에 따라서 이 태그가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HTML도 태그이기 때문에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자주 쓰는 건 이제 외워지게 되는 거죠. A 태그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은 href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A 태그가 뭐냐면 이게 이 주소창, 브라우저상의 이 주소창이 자원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자원의 위치를 적으면 해당 자원을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건데, 그럼 여기를 다른 자원 위치로 바꿔버리면 되죠. 주소창을. 근데 우리가 이건 지금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였다면 A 태그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값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이 list.jsp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http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요 링크 누를 때 이 주소창이 이 값으로 바뀌어요. A 태그는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뀌는지 해볼게요. 그래서 리스트로 넘어가죠. 자, 그럼 게시물 목록에서도 여기다가 우리가 add form 하지 않고 글쓰기라는 링크를 만들어서 딱 눌렀을 때 리스트 그 add form으로 넘어가서 게시물이 작동됐으면 좋겠죠. 추가됐으면. 자, 지금 또 많아졌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 포이치에 의해서 지금 이것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글쓰기 목록과 이 목록 이 제목과 실제 목록 요 사이에다 글쓰기 링크를 넣을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죠. 여기에다가 A 태그 href는
여기에서 여기 리스트를 add.form.jsp로 바꾼 거죠. 그래서 태그 사이에는 링크명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가 생겼죠. 줄바꿈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싹 지워보고요. 자, 모든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지울 때 요거 delete from article 해서 지우시면 돼요.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죠. 이제 글쓰기를 누르면 add.form.jsp로 넘어가서 아까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게시물이 하나 추가가 됐겠죠. 목록으로 돌아가면 하나 추가되겠죠. 한 번 더 글쓰기 하면 돌아가면 2개 되고 3개 되고 이런 식으로 링크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록, 등록 또는 뭐 상세보기 이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JSP로 하나씩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링크로 여러 개의 페이지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웹 어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이 자바 코드 있죠. 이 자바 코드는 우리가 이거 new 해서 가져오려면 일단 이 JSTL로는 이러한 작업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JSP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가져온 결과값을 출력을 할 때는 또 JSTL을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A 태그처럼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 소스 코드가 나왔다가 HTML 코드가 나왔다가 소스 코드가 나왔다가, 그렇죠? 밑에서 또 HTML 코드 나왔다가 약간 중구난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코드가 좀 짧아서 그렇지 중간에 좀 많은 HTML 코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리스트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바로 딱 보고 아마다 이게 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코드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많은 코드들이 들어오면서 얘와 얘의 간격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코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뭔가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위해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 처리를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출력 코드가 너무 간격이 멀죠. 이러면은 소스 코드 파악이 힘듭니다. 첫 번째로. 그죠? 이게 단순한 예시라서 그렇지 코드가 좀만 더 복잡해져도 더 알아보기 힘들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또 자바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HTML 코드가 이렇게 막 들어올 거고, 또 중간에 자바 코드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지 말고 무조건 위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하고요. 처리가 다 돼서 나온 결과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결과들도 뿌려줘야 되잖아요. HTML에. 그렇죠? 그거는 처리가 다 됐으면 밑에다가 모든 처리는 위에서 한 번에 다 하고요. 여기서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변수 같은 데 잘 저장해 놨다가 출력부는 이 밑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나마 좀 낫죠. 뭔가 좀 프로그래밍 처리하는 부분은 위에다가, 출력하는 부분은 밑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지 않고 모아 놓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달라진 게 없긴 한데 프로그램이 좀 더 복잡해진다고 항상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 처리 부분을 위에다 다 모아놓고 출력 부분은 이렇게 JSTL만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서 조금 구조적으로 만든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모든 페이지, 모든 기능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걸 이제 공통 코드라고 하는데,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기 전에, 게시물 등록을 하기 전에, 어떤 기능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공통 코드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돼야 되는 공통 코드. 제가 그냥 출력문으로 대체했지만 뭐 복잡한 코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요거랑 여기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기능은 공통 코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어떤 코드는 수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기능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 코드면은 얘나 다 이 코드를 먼저 수행하고 나서 자기 기능을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근데 공통 코드라는 게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죠. 자,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이 JSP를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자, 이런 공통 코드, 동일한 코드를 여러 페이지에서 수행해야 될 때 문제가 생겨야죠. 중복이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JSP 페이지가 100개 있는데 100개 다 이 공통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이 공통 코드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100개 찾아서 다 바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JSP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JSP만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가독성의 문제, 그리고 코드 중복의 문제. 언제나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좋게 할까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 이런 모델 말고 좀 새로운 구조 모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하자. 이 웹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하자.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나온 게 JSP만 쓰지 말고 서블릿만 쓰지 말고 두 개 같이 쓰자. 그렇죠? 원래 우리가 서블릿만 쓰다가 서블릿으로 HTML 그리는 이거 이짓하기 싫어가지고 JSP가 나온 건데 JSP만 쓰면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코드가 중복되고 코드가 난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둘 다 하자, 둘 다 쓰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자바 클래스는 자바 본연의 그 어떤 문법이잖아요. JSP는 어거지로 넣는 거고 HTML 코드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수행하는 거는 JSP보다는 여기가 맞는 거죠. 서블릿이. 그죠? 대신 눈으로 보는 출력 부분은 우리가 HTML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같은 경우는 JSP가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프로그래밍 처리랑 출력부를 나눠놨잖아요. 아, 그럼 이 프로그래밍 처리는 그냥 아예 JSP에서 걷어내고 서블렛에서 처리를 하고 서블렛에서 충분히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부분만 이렇게 JSP에 위임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데이터 처리 부분과 데이터 표현 부분을 분리한 거죠. 원래 한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사실 프로그램 세계에서 본질은 데이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가 본질입니다. 데이터가 본질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건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데 옮겨갔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이 데이터 부분을 실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되는 것을 뷰라고 표현합니다. 뷰. 얘네가 한 군데에 있었으면 그냥 이 모델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처리 부분은 서블릿으로 가고 뷰 부분은 JSP로 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블릿, 이거는 JSP를 이용해서 수행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뭔가 서로 단절이 됐잖아요. 자, 분리된 것을 그래서 서로 중간에서 모델과 뷰를 연결해주는 주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모델은 서블릿이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DB죠, DB. 데이터는 우리가 DB에다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DB와 JSP, 모델과 뷰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고 이걸 담당하는 게 이제 서블릿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좀 전통이 깊은 MVC 패턴이라고 해요. 앞에 글자만 따서 MVC 패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새 이 MVC 패턴 말고 또 새로운 패턴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 MVC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을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